필수의 제 2번 볼게요. 이렇게 전개된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일반형의 원의 중심이 1,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연습해봐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뭐의 제곱이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이렇게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y 뭐의 제곱이에요? y 플러스 4의 제곱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상수 a 넘겨서 마이너스 a 1의 제곱 1이죠? 4의 제곱 16이지? 이렇게 들어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5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반지름 r의 제곱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중심이 1,b라 그랬는데 지금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지금 1, 마이너스 4죠? 그게 1,b라 그랬으니까 일단 b는 마이너스 4. 간단하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아래 제곱이니까 얼마? 9가 돼야지. 15 빼기 a가 9니까 a는 6이 되는 거야. 물어보는 거는 a 플러스 b니까 a가 6, b는 마이너스 4 돼서 a 플러스 b는 2. a 플러스 b는 2인가요? 지금 틀렸죠?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1도 했지, 16도 했지. 여기가 15가 아니고 17이죠? 17. 17 마이너스 a가 9가 되는 거지? 다시 17 마이너스 a가 9가 되니까 a는 8이 되는 거죠. 8이고 8 빼기 4니까 답은 4. 할 수 있죠? 시험에서는 일반형으로 나올 거예요. 일반형으로 나온 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3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에요.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뭐의 제곱이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y제곱 플러스 4y니까 뭐의 제곱이야? y 플러스 2의 제곱이지?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k 플러스 1 넘겨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고요. 1 더했으니까 여기도 1 더하고 2의 제곱 4 더했으니까 똑같이 4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4 얘가 아래 제곱.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얘가 뭐 원의 중심을 구하여라 뭐 반지름을 구하여라 그게 아니고 원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k가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물어본 거라서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중심은 1, 마이너스 2가 맞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아래 제곱이 돼야 돼 이거야. 그럼 이 부분이 아래 제곱이 되려면 반지름 r을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제곱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즉 k의 범위는 4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아래 확인 체크도 다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4번도 풀어놓긴 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4번도 풀긴 했는데 여기 0,3이랑 4,1 얘네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이거를 지금 여기 풀이를 보면은 공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연습이 된 다음에 외우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게 왜냐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공식에 대입해야지 상황도 모르고 바로 공식에 대입하면 좀 그렇지. 그래서 0,3과 4,1이 지름의 양 끝점이래. 상황이 여기 A가 있고 얘가 0,3인 거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얘가 4,1인 거야. 0,3과 4,1이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지름이란 얘기고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원의 중심 봅시다. 원의 중심은 AB가 지름이니까 AB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지? 중점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2개 더하고 2로 나눠주고 2개 더하고 2로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럼 0이랑 4 더하면 4니까 x좌표는 2 3이랑 1 더해도 4니까 나누기 2 하면 y좌표도 2 일단 중심은 2,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 보세요. AB의 길이가 원의 지름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4-0의 제곱 16 더하기 1-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루트 20이지? 2 루트 5예요. 이게 뭐냐면 지름이니까 2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2R이 2 루트 5니까 반지름은 루트 5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따라서 중심이 2,2니까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되고 는 r제곱이지. 루트 5의 제곱이니까 는 루트 5의 제곱 5 이렇게 나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자, 공식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공식을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형에서 a, x1, y1, x2, y2 얘네가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원은 x-x1, x-x2 y-y1, y-y2는 0이다.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0,3과 그리고 4,1, 0,3과 4,1이 지름의 양 끝점. 그럼 얘가 x1이고 얘가 x2인 거야. 얘가 y1이고 얘가 y2인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공식에 대입해 주면은 x-x1 그러니까 x-0 그 다음에 x-x2 x-4 이렇게 더하기 y-y1이니까 y-3 써주고요. y-y2니까 y-1은 0. 이거를 전개해. 이거를 싹 전개한 다음에 정리하면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넘어갑시다. 필수 예제 5번 볼까요? 5번. 중심이 y는 3x-5 위에 있고 AB를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중심이 y는 3x-5 여기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중심, 이 센터를 중심을 A, 이렇게 잡을까요? A, 3a-5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렇죠? A, 3a-5 이렇게 잡아놓고 AB를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어요? 중심이 A, 3a-5니까 x-a의 제곱, 그죠? 플러스 y 마이너스 중심이 3a-5니까 y-3a-5 이렇게 그거의 제곱은 반지름도 몰라, 그죠? 아래 제곱 이렇게 표현해놓고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 갔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얘네가 A, B를 지나간다 그랬지? 얘랑 얘를 지나가니까 이 두 점 대입하면은 방정식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1번 A를 지나간다. 1,2를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1,2 대입 1, 2 대입 그러면 1-a의 제곱 조금 복잡하겠죠? 2 집어넣어봐. y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여기 플러스 온 거 보이지? 그럼 2 플러스 5니까 7이겠네요? 7-3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 반지름 r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2번 b 5,-2 지나간다 그랬죠? x에다가 5 대입해 5-a의 제곱 다시 플러스 y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3이 되겠네요. 3-3a의 제곱는 r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a와 r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문자 a, r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맞는 거지? 그죠? 요거를 변끼리 빼주면 되는 거야. r제곱, r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r제곱, r제곱 사라져서 0 되고요. 전개를 해보면 여기 a제곱 생기지. 여기도 a제곱 생기지. 그럼 a제곱, a제곱 빼면 사라지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1 생기죠? 25 생기지? 그럼 1에서 25 빼면 마이너스 24. 여기에 마이너스 2a 생기죠? 요거 전개하면서 마이너스 2a 생기고 요거 전개하면서 마이너스 10a가 생기지. 그럼 빼니까 플러스 10a가 돼서 8a가 되겠네. 마이너스 24 플러스 8a a제곱은 사라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7의 제곱 49 마이너스 21의 2배니까 42a가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3의 제곱 9 마이너스 9의 2배니까 18a 49에서 9 빼주면은 40 플러스 40
그리고 마이너스 42에서 마이너스 18a를 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4a가 되겠죠? 이 값이 0이 되는 거야. 됐죠? 8a에서 24a 빼면은 마이너스 16a 넘겨서 그냥 16a. 40 빼기 24니까 16. 따라서 a는 1.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문제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여기가 원의 방정식이었지? a 대신에 1만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자, 3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2. 그죠? y-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는 r제곱인데, 이 아래 제곱도 a가 1이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1 빼기 1, 0. 1 집어넣으면은 7 빼기 3, 4의 제곱이니까 16. 아래 제곱은 16. 이렇게. 아래 제곱이 16이기 때문에 반지름 자체는 4가 되는 거야. 중심은 1,2고요. 지금 여기도 잠깐만요. 여기가 답이 지금 플러스인데 a가 1이면은 여기도 1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이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만든 거지.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r제곱이고 r은 4.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풀어봅시다. 자, 다음 문제. P에서 이 원 위에 점 Q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그 상황을 보셔야 돼요. 문제 유형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 상황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점 P가 있는데 원 위에 점 Q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 P는 그냥 있는 거고 마이너스 2,4 점 P는 그대로 있는 거고 Q가 원 위에 점이라 그랬으니까 Q가 원 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원 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 P에서 Q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그럼 P에서 Q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일단 최대가 되려면 이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쪽, 뭔가 반대되는 느낌. 여기에 있어야 최대가 되겠지.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어디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서 반대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서 반대쪽. 그럼 최소가 되는 데는 제일 가까워야 되니까 여기겠죠? 여기가 최소가 되는 점 Q의 위치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했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거.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선을 봤을 때 반대쪽에 있는 데가 최소가 되는 Q. 이거 이제 가까이 있는 거죠? 네, 가까이 있는 쪽이 최소가 되는 Q.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얘네들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P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반지름을 넣으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 이렇게 나가는 거지. 됐죠? 그럼 다시 최대값은 원의 중심 먼저 알아야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거죠? y제곱 플러스 2y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2 넘어가니까 2고요. 마이너스 2 넘어가서 2인 거지? 1의 제곱 1, 1의 제곱 1. 2 더해주면 되겠어요. 4. 이게 r제곱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2라 그래야 돼. 그래서 중심은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4가 되니까 1, 마이너스 1에서 P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CP의 길이를 구해. CP의 거리는 루트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9 4 마이너스 1이니까 5의 제곱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CP의 길이는 루트 34가 돼서 이 CP의 길이가 루트 34니까 거기에다가 반지름만 한 번 더 더해주면 최대가 되는 거야. 거리의 최대값. 근데 반지름이 2라 그랬죠. 여기다가 플러스 2만 해주면 되고 최소값은 루트 34. 요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값이 되는 거죠. 빼기 2.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요거랑 요거를 곱하는 게 문제였지? 그럼 결국은 느낌이 반지름을 더하고 뺀 거기 때문에 느낌이 합차공식 느낌이야. 두 개를 곱해? 그럼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합차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루트 34의 제곱이니까 34,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30. 다시 마이너스 4가 돼서 답이 30.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문제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랑 곱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랑 합하는 경우도 있어. 합쳐보세요. 합치면은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사라지면서 2 루트 34가 돼요. 2 루트 34가 뭐냐면 요 길이의 2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P의 길이의 2배. 그러면 봐. CP의 길이의 2배라는 거는 반지름이 얼마인지가 상관이 있는 걸까요? C가 뭐였는데? 원의 중심이었잖아요. C가 원의 중심이었으니까 중심에서 P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2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합이야. 이 얘기는 반지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랑 합은 반지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필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필수예제. 자, 7번. 이게 이제 페이지하고 문제가 좀 다른 경우는 이 문제를 찾아가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A, B에 대해서 A하고 B는 정해져 있죠? 고정돼 있어요? P가 안 정해져 있는 거야. A하고 B는 고정돼 있고 P가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AP와 BP가 2대 1인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문제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취의 방정식은 요즘 문제에선 좀 빠졌는데 또 선생님마다 또 달라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또 낸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안 낸다는 분도 있고 막 그래. 애매하니까 이제 문제집에 나온 거죠.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점 P의 자취를 물어봤다는 거는 점 P가 유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야. 점 P가 딱 몇 콤마 몇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는 점을 x, y라고 설정하는 거야. 제일 먼저. 이렇게 x, y라고 설정을 하고 그걸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취로 나오기 때문에 x가 얼마, y가 얼마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AP의 길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x, y까지의 거리야.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겠죠?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BP의 길이도 마찬가지. BP도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계산 과정이 좀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AP의 길이 대신에 얘 대입하고 BP의 길이 대신에 얘 대입해서 2대1. 내항 곱하기 외항은 같다. 됐지? 그럼 2 곱하기 BP는 AP랑 같더라. 내항 곱하기 외항은 같다.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넣어서 그냥 정리해 준 거예요. 또 가야 돼. 자, 2BP 2 곱하기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는 AP 루트 똑같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방정식이야. 이게 방정식인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루트 없애줘. 양변 제곱하라는 얘기지.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돼요. 그럼 4 곱하기 루트 없어지고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쓰고 는 오른쪽도 루트 없애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거를 정리해 준 거예요. 정리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왜 물어봐? 갑자기 뭐 AP 대 BP가 2대1인 점 P의 자취를 뭐 구하여라. 이걸 갑자기 왜 물어봐요? 이거를 정리하면 원이 나온대. 얘를 정리하면 원이 나오니까 그냥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점 P의 자취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죠. 그 도형이 원이 나오기 때문에 물어본 것 뿐이야.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가져갑시다. 쭉 가지고 와. 자, 이렇게 와서 자, 정리 4 곱하기 아까 x-2의 제곱이었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플러스 4. 우변도 마찬가지 전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전개.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16. 똑같겠지? 오른쪽에 있는 걸 싹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x제곱 넘기고 4x제곱에서 빼주면 3x제곱. 이렇게 정리. 마이너스 2x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8x. 넘어갔어요. 4y제곱에서 y제곱 빼줘. 그럼 똑같이 3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y에서 2y 빼주세요. 마이너스 18y.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오래 걸려. 연습 많이 해보시라는 얘기고, 요거 2 그대로 쓰고, 요거 30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2, 32 넘어가면 마이너스 32가 되면서 마이너스 30이 되겠지. 이렇게 놓고 봤더니 얘네가 다 3의 배수야. 3으로 약분. 다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3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들어가고, x제곱 마이너스 6x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9니까 오른쪽에 9 더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y 마이너스 3의 제곱 오른쪽에 9 더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10에다가 자 9 더했으니까 18만 더해주면 되죠? 는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서 점 P가 처음에 x, y였죠? 점 P를 x, y라고 놓고 식을 만들어 봤더니 x, y에 관한 식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나왔다. 그래서 점 P의 결론이 이거지. 점 P의 자취가 원이 되더라. 이거죠? 어떤 원? 중심이 3,3이고 8이 아래 제곱이라 그랬죠? 아래 제곱이 8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8.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 됐더라. 자, 문제는 뭐였어요? 그 도형의 넓이, 원의 넓이를 물어봤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답은 8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정리.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 점 P의 자취에 관련된 문제예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자취를 x, y라고 놓고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든 거예요. 그 식은 문제에서 줄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고, x, y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점 P의 자취이기 때문에. x, y에 관한 식을 만들라는 얘기지. x, y에 관한 식을 만들어. 근데 문제 유형이 AP 대 BP가 몇 대 몇인 점 P의 자취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은 점 P가 나타내는 자취가 무슨 도형? 네, 원.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은 점 P가 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다 이거야. 시험 범위가 원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원이겠지. 그지? 점 P가 알고 봤더니 삼각형이더라. 이렇게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원의 방정식인데. 됐죠? 이 문제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잠깐 정리해 봅시다.